다음에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실제로 반말하는 거, 또 말을 존댓말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구분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을 다루시니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 텔러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로, 초등학생이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왔니? 라고 묻는 게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는 항상 상호 존중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극존칭을 쓰지 않더라도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반말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대학에서 학생들 이렇게 면담이나 상담할 때 가급적이면 반말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너무 존칭을 쓰다 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좀 낮추세요. 말을 좀 편하게 하세요. 그러는데 물론 이제 생활 속에서 상당히 이게 언어가 존댓말 쓰고 반말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반말하다가 갑자기 면담할 때 존댓말 쓰면 상당히 어색하죠. 어색한데 가급적이면 용어 자체에서 반말을 하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어법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행동하라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몸에 이게 이제 연륜이 배이면서 신체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항상 자기하고 이제 대화하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내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나타내도 잘 이해하겠구나. 또 우리는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옷 같은 것도 좀 튀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사람들이 보면 편안하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옷 색깔도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데 좀 더 무난한 색상 또 무난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허용하라. 우리가 대화할 때 항상 우리가 높은 지위에도 나타내지 말고 격식 있는 자세를 취하지도 말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서로 비슷비슷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시면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고 똑똑하고 이렇게 유능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구 관계가 적습니다. 근데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친구는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따집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또 저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면 내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득되는 게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조금 어리숙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좀 득이 되는 게 있겠구나. 또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잘난 체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좀 더 허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허점이 이게 어리숙하게 보인다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능력이 낮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또 내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친한 친구들한테요 가끔 친구들이 왜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른들끼리야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빌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그럽니다. 오늘 지갑을 집에 놔두고 왔는데 10,000원짜리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니? 이래 묻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갑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만 원 빌리고 그 다음날 주고 이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상당히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저한테 굉장히 친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대인관계에서 좀 더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대하는 그런 측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인정해라 이런 건데요.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상대방의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기분 좋게 주는 말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아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부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는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내가 쓰는 술책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물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아부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인상을 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주변에 이래 보면 그래도 아이들 중에서 아침에 오면 인사 잘하고 또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잘 주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정이 가고 또 훨씬 더 이뻐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은 인정해 중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이러면은 참 좋군요. 또 이런 것은 이런 거군요. 라고 이제 찾아가지고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크기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가끔 보면 이런 예에 속하는 게요. 대학생들이 이제 총학생회장 이렇게 뽑을 때 선거할 때 벽보를 만듭니다. 벽보를 만들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출마하신 분들이 만드는 벽보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얘들이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그 옆에 이제 양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양력이 다양하게 있죠.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구나, 또 뭘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재학 중일 때는 양력이라를 봐야 별거 없겠죠. 어떤 학교에 다닌다. 그야 그 학교 총학생회장 출마하려면 그 학교 학생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적는 거 보면 몇 년도에 어디 출생, 몇 년도 어디 초등학교 입학, 몇 년도 졸업, 중학교 입학 졸업, 고등학교 입학 졸업 이런 식입니다. 대학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어디 입학했다 그러면 중학교 학력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나타냅니다. 아마 자기하고 중학교가 같다든지 중학교가 같은 동네에 있다 그러면 표를 찍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 없이 아마 그냥 써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 쭉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고 선거할 때는 항상 그런 양식을 썼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좀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인 거리의 문제를 다루긴데요. 실제 심리적인 거리는 좀 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운 친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인 건성을 제거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가장 기본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칭찬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생 대할 때 야단칠 때도 우린 벌써 이제 얼굴 표정부터 아주 심각하게 딱 만들고 아이들을 이제 다그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라도 좀 더 웃으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용어보다는 이렇게 해라라는 용어가 학습적인 면에서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래 보면
표가, 부정적인 표가 많지 않습니까? 앉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항상 사람들에게 좀 더 행동, 수정의 원리가 지켜지려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변 금지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그걸 바라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앉지 마시오 이런 것보다는 앉으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화장실에 이래 가면 항상 뭐 껌을 버리지 마시오, 침을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가 많았는데, 요즘은 화장실을 청결히 뭐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서 표 볼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가 물론 잘못한 게 있고 또 지적받을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느냐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용어에는 그 부정적인 정서가 연합되어 있고 긍정적인 용어에는 긍정적인 정서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게 대화할 때 비판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어투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하고 비난하지 마라. 그래서 학습의 기본적인 조건 형성의 기본 원리는요, 한 부분을 처벌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주지, 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줄 때 상대방의 성격이 아닌 행동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상대방에게 좀 지적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뭐 우리가 그 뭔가 야단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매번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지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그거를 성격으로 이렇게 기질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왜 계속 지각하니 이래서 이제 지적하기보다는 뭐 왜 너 그렇게 게으르니, 왜 불성실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을 공격하면 항상 방어적으로 대기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좀 비난하면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심한 사람은 뭐 이게 게을러, 뭐 불성실하다 이게 아니라 너는 근본이 잘못됐어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도 쓰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피해야 되는 요소다. 그 다음에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라 이런 건데요. 항상 이제 둘이 함께,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는 것은요, 함께 할 게 뭐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게 서로 두 사람이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책임은 두 사람 다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면담자에게, 상담자에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면담을 할 때, 면담이 어떤 효과가 안 난다든지 결과가 잘못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상담자나 면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항상 이제 서로 피평가자라든지 아니면 평가자, 또 상담자라든지 상담하러 온 분들, 내담자, 이런 분들이 서로 상호 책임하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게 함께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항상 면담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대화의 목적이 뭐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보시고 이 대화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또 이 대화로 나타나는 결과가 또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서 질문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대화를 하기 전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대화하기 전에 대화의 목적을 서로 인식하고 그 대화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노력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대화에 먼저 초반에 이게 전개가 된다면 훨씬 더 면담이 서로가 이제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함께 할 유쾌한 활동들을 모색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친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함께 할 게 뭐가 있을까? 대개 남자들은 이제 활동 중심이고 여자들은 이제 얘기하는 주제라든지 정서 중심적으로 친분 관계가 많이 형성되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도 가볍게 인사할 때 밥은 먹었니? 아니면 아니면 다른 가벼운 인사들이 많이 있죠.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면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좋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취미라든지 관심사가 뭔지 그런 게 이제 대화 주제에서 좀 자연스럽게 다뤄지면 훨씬 더 대화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되 우리가 보통 그 직장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라든지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 경제는 솔직히 국민들끼리 우리가 얘기해도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분도 없고 또 상당히 이제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는 서로에게 존재하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이게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차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끄집어 잘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하시기 전에요. 이 대화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총알을 준비하듯이 다양한 주제가 이게 평소에 개발되어 있으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상대방을 칭찬하고 보답해줄 방법을 모색해라. 그래서 항상 이래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이래 보면서 이제 칭찬해 줄 게 뭘까? 이게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래 보면서 어떤 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콤플렉스 느끼는 부분, 그거는 이제 지적하지 말고 좀 피해가면서 상대방이 좀 더 이제 자신감 있는 부분은 더욱더 잘 찾아내는 거. 그래서 실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나 상대방이 말 의미 속에 여러 가지 말로 드러나는 생각 아닌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읽는 사람이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언어에 대해서 또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민감성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대할 때 저런 몸짓은 이런 거야, 또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들어가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어깨 움직임만 딱 봐도, 쟤는 이제 컨닝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한 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 언어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체 언어 속에서, 저건 이제 저런 의미야, 이건 이런 의미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읽는 민감성은 이제 평소에 좀 훈련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대인관계, 세 번째는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끊어도 되나, 이거? 예, 세 번째는 대인관계의 기술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면담이나 상담할 때 좀 지켜야 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갖춰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언급한 거는 적절하게 요청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다루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가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쳤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학생이 안 칠 수 있습니다.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중간고사 못 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주관식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선생이, 중간고사를 못 쳐서 얼마나 슬프니? 내가 어떻게 힘쓰면 되겠니? 첫째, 시험을 다시 친다. 둘째, 보고서를 낸다. 이게 이제 선생이 그렇게 자상하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시험을 못 쳐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거는 학생이 이게 와서 이제 대화할 때 내한테 이게 객관식을 좀 더 제시해주고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죠. 근데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익힌 사람이 와서 주관식 문제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벌써 대화하는 방식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래 와서 자기가 왜 시험을 못 치게 됐고
또 시험을 못 치게 돼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보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시험을 다시 칠 기회를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시험을 치기보다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얘기를 들으면 참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말이 생각이 그냥 드는데 그저 이제 주관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요청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기법을 제가 데스크 기법이라 그래서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전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일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할까 하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 뭐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법이 있는데 항상 먼저 첫 번째 D는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묘사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시험 못 본 학생의 경우다 치면 자기가 시험을 못 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 못 본 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어떤지 또 감정이라든지 그때 생각을 좀 나타내고 그게 이제 E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는 스페시픽이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실제로 중간고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는 거 묻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자기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숙제를 주면 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들어줬을 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킬 수 있는 건데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제가 책에 보시면 몇 가지 대화와 관련해서 이제 대화법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요구를 한 번 이상 반복하라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대화의 흐름에서 보면 가끔 대화의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 또 상대방이 한 말을 이러이러한 의미입니까? 라고 되묻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리는 거, 뭐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대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대화하면서 자기가 말하다 보면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주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대화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이래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짜증내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요구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2번, 3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항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 실제 우리는 이제 대화할 때 서로 상호 존중인데 실제 자기가 이게 하기 싫어도 우리는 이제 동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게 되는 게 많은데 실제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흡연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흡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뭐 너도 한번 해봐 이러면 자기가 싫으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 문화적인 데서 보면요. 내가 싫어서 아니요. 그러면 쟤는 내가 싫은가 보다. 내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확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요구 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싫다는 의사인데 전체를 이렇게 싫어하는 걸로 보통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니요라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알릴 수 있고 또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꼭 묻습니다. 왜 싫어? 뭐 때문에 싫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친구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벼운 친구가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거. 친구에게 너 오늘 뭐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겠니? 이래 물으면 친구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쓸지 또 왜 빌리려고 하는지까지 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묻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자기는 상대방에게 빌려줄 수 있다, 없다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상대방의 권리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오라는 것은 하기 싫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확대해서 가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실제 자기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라.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실험할 때 우리가 가끔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 정서 상태를 체크하는데 실제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이제 얼굴 표정으로 체크하는 게 불안전하니까 학생들한테 묻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럽니다. 뭐 약간 기분 좋은데요? 이럽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쵸,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조금 괜찮다고요? 이러면 아니 뭐 그쵸 그래요 이러면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의 눈치를 내보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제 눈치 보고 상대방은 어떤 대답을 원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걸 이제 미리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는 아니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적인 데서도 조금 바꿔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가르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싫으면 싫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는 이게 say no라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이 훈련을 굉장히 이제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 say no 훈련을 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몇 가지 원칙들을 제가 책에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제가 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신의 대인관 권리를 행사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있다 보면 상대방에게 지켜줘야 할, 존중해줘야 할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상당히 무시하고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대화 과정에서 기본 권리가 존중 안 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분이 상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를 상당히 제가 많은 부분을 책에다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아니오라는 거, 또 상대방에게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할 때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되새겨 본다면 내가 이런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게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되게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쭉 권리 같은 거를 하나하나 항목들을 읽어보시면서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상대방에게 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내가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다 보면 실제 상대방을 얼마만큼 존중해주고 있는지 또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부분이 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